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락실에 가면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펌프 게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어떤 게임일까요? 사전적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펌프는 안다미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리듬 게임입니다. 펌프, 펌피러, PIU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보통은 펌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펌프랑 DDR을 구분하지 않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게임입니다. 왼쪽 사진은 DDR로 아래쪽을 보시면 발판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진짜 펌프 게임으로 DDR과는 발판 모양이 반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관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펌프는 500원 또는 1000원을 넣으면 한 번에 3곡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요. 한 곡만 하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세 곡을 플레이하고 마지막에 게임 오버가 떠야 진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발판을 3개 밟으면 안 되는데요. 대부분의 오락실은 살짝씩만 밟아도 인식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힘을 어느 정도 줬는데도 인식이 안 된다면 오락실의 관리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팁, 가벼운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크록스를 애용하는 편인데요. 발이 가벼워야 힘이 적게 들어갑니다. 컨버스처럼 무거운 신발을 신으면 발을 움직일 때 힘이 더 많이 들어서 체력 소모가 훨씬 많아집니다. 펌프 옆에 공용 실내화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갈아 신고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하이힐처럼 뾰족한 신발을 신거나 양말 또는 맨발로 플레이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비매너 중에서도 엄청난 비매너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기 앞에서 음식, 음료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뚜껑이 있는 음료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먹다 흘리기라도 한다면 여러분의 통장은 아마 통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오락실에서 펌프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바로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500원에 한 판인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보통은 1000원에 한 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락실에 언제나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 펌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기판에 현금 또는 카드를 올려둬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기계 앞에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은 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기에 본인 카드나 현금을 올려둠으로써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저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게임 순서와 관련한 문제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더군요. 돈을 넣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쪽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순서대로 게임 버전, 시리얼 넘버, 오락실 이름이 왼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 가운데 부분에는 인터넷 연결 여부와 크레딧 숫자가 표시되는데요. 온라인 연결이 되어 있어야 펌프 게임에서 쓸 수 있는 전용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차후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에 1이라고 뜨면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실제 펌프 발판의 모습입니다. 돈을 넣고 노란색 빨판을 누르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노란색 발판이 양쪽에 있는데요. 어느 쪽을 눌러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혼자서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쪽 발판을 누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친구나 가족 등 2명이 같이 플레이를 하고 싶은 경우 양쪽 노란색 발판을 한 번씩 눌러주면 됩니다. 무조건 첫 곡을 플레이하기 전에 양쪽 발판을 밟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2,000원을 넣어도 2인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을 넣고 노란색 빨판을 밟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상단 가운데 부분에 타이머가 있는데요. 저 시간 안에 음악과 난이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강제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파란색 발판으로 원하는 음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음악을 찾았다면 해당 노래 제목이 표시될 때 노란색 발판을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음악을 잘못 골랐다면 위쪽에 있는 빨간색 발판을 한번 밟아보세요. 어느 쪽을 밟아도 좋습니다. 빨간 발판을 밟으면 앞 페이지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음악을 골랐으면 그 다음에는 난이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쉬워지고 반대로 숫자가 높으면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앞에서 말했던 파란색 발판으로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발판을 한 번만 또 눌러주세요. 이제 게임 시작 전 마지막 과정입니다. 앞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하셨다면 선택한 난이도에 레디라고 하는 준비 표시가 뜨는데요. 저 상태에서 노란색 발판을 꾹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상단에 게이지랑 스테이지 숫자가 표시됩니다. 게이지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5개는 판정선인데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화살표랑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가 일치할 때 발판을 밟으면 됩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화살표를 우리는 노트라고 부릅니다. 노트와 게이지 바로 아래에 있는 판정선이 일치할 때 발판을 밟으면 됩니다. 밟는 타이밍에 따라 퍼펙트, 그레이트, 굿, 배드, 미스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콤보 밑에 써있는 숫자는 정확하게 밟은 콤보 수를 의미합니다. 배드, 미스 판정을 받으면 리셋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펌프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어떤 화살표가 올라올 때 어떤 발판을 밟아야 하는지 매칭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말씀드리자면 왼쪽 아래, 왼쪽 위, 가운데,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왼쪽부터 대문자 M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쪽에 제가 적어둔 숫자가 보이시나요? 1, 7, 5, 9, 3, 2라고 적어둔 것은 펌프 발판을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빗대어 적은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기를 바라봅니다. 앞에서 말한 펌프 판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펙트인데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화살표 노트를 정확하게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레이트는 노트를 살짝 빠르게 또는 느리게 밟으면 받을 수 있는 판정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또는 느리게 밟으면 굿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퍼펙트, 그레이트와는 달리 굿 판정의 경우 콤보 수가 올라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배드는 노트와 판정선이 많이 벗어났을 때 받는 판정입니다. 앞에서 쌓여있던 콤보가 리셋되고 화면 위쪽에 있는 게이지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스 판정입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노트를 아예 밟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드와 마찬가지로 콤보가 리셋되고 게이지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배드보다 2배 빨리 게이지가 줄어들게 되므로 미스 판정은 되도록 안 받는 것이 좋겠죠? 음악이 끝나면 점수와 그레이드 표시가 뜨게 됩니다. 최소 0점부터 최고 100만 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맞는 그레이드 표시로 함께 표시가 됩니다. S, A, B, C, D, F로 그레이드 또한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세 곡을 모두 플레이하셨다면 이러한 결과창이 나오게 됩니다. 저 상태에서 노란색 발판을 3번 이상 연달아 밟으면 해당 화면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게임 오버가 표시되면 진짜로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펌프라는 게임이 뭔지, 어떻게 플레이하는 건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나요? 제 영상을 보고 펌프에 입문하시는 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